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75세의 자식들이 마련해준 골든 파라다이스 실버타운에 입주하며 설렜죠.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이곳은 금세 본색을 드러냈어요. 엉망인 식사, 싸늘한 직원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명호 할아버지 응급 상황에서의 부실한 의료 시스템이었죠.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대충 해도 몰라! 55세 남자 직원의 비웃는 말에 저는 영희 할머니와 함께 극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우리는 몰래 증거를 수집하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주민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계속 당해야만 할까요? 우리의 존엄을 빼앗겨도 괜찮습니까? 맞아요.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해요.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김영호 할아버지 사건처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어르신들은 점차 용기를 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말이 맞아. 우리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단단한 연대를 이뤘습니다. 약한 노인이 아닌 우리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된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죠.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골든 파라다이스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싸움은 여기서 정말 끝날까요? 잠시 후 오디오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 이순자. 75번째 생일을 맞아 난생 처음 골든 파라다이스라는 실버타운에 발을 들였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던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왠지 모를 서운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죠. 자식들은 내게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것이라며 연신 이곳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정말 최고예요. 없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큰아들 준호의 말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 지난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집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터였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나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그런 날이 쌓일수록 내 마음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불었죠. 이곳 골든 파라다이스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호텔처럼 화려한 로비,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젊은 직원들. 이순자 어르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나를 안내한 직원은 마치 내가 귀빈이라도 되는 양 극진히 대접해 주었죠. 개인 룸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넓고 쾌적한 공간, 최신식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전경까지. 이곳이라면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문득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했지만 남편과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며 웃음꽃 피웠던 젊은 시절. 민우, 준호, 그리고 막내딸 수연이 잘 자라주는 것만 봐도 세상 부러울 것 없었죠. 자식들이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손주들까지 품에 안으니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내 세상은 무채색으로 변했고 활기 넘치던 집은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자식들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나는 그 빈자리를 외로움으로 채워나갔어요. 이곳에 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식들에게 물었죠. 여기 오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준호는 당연히 자주 찾아뵐 거예요.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작은 위안을 얻었고 결국 이곳으로의 이사를 결정했죠. 아마 자식들도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향했어요. 넓은 식당에는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들 대부분은 환한 얼굴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죠. 내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는데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영희 할머니의 친근한 목소리에 나는 긴장이 풀렸어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이순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라고 대답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이곳의 프로그램들을 설명해주며 내일 아침에는 요가 수업이 있어요. 같이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라고 권유했죠. 요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왠지 모를 설렘이 일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어요. 낯선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를 희망이 느껴지는 밤이었죠. 어쩌면 이곳에서 진정한 내 삶의 두 번째 막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간밤의 설렘 때문인지 일찍 눈이 떠졌죠. 창밖을 보니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그림 같은 풍경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듯했죠. 어제 영희 할머니가 권했던 요가 수업을 떠올리며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김은자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도 어쩐지 상쾌하게 들렸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가벼웠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며 미소 지었죠. 식당에는 벌써 영희 할머니가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자 씨,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영희 할머니의 따뜻한 부름에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영희 할머니 외에도 몇몇 분들이 함께하고 계셨죠. 다들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어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답니다. 아침 식사는 보기 좋게 차려져 있었어요. 신선한 채소와 따뜻한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맛도 나쁘지 않았죠.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곳 골든 파라다이스에서의 일상, 각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나온 삶의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곳에서 처음 만났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유쾌한 성격 덕분에 나는 금방 이곳 생활에 녹아들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요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요가는 난생 처음 해보는 운동이었지만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몸이 좀 뻣뻣하긴 했지만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듯 시원한 느낌이 들었죠. 수업이 끝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영희 할머니는 은자 씨,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내일은 원예 수업이 있는데 같이 가볼까요? 라며 제안했고 나는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답했어요.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쁜 삶 속에서 그런 여유는 사치에 가까웠던 터였으니까요. 이곳에서라면 잊고 지냈던 취미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과 작은 설렘으로 채워졌어요. 요가, 원예, 미술 수업, 독서 모임까지. 나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곳이 이제는 점차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자식들이 말한 대로 이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골든 파라다이스에도 사소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 식당 음식의 질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거나 청소 서비스가 예전만큼 꼼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점심 식사 때 영희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은자 씨, 요즘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동의했죠. 우리는 그저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라며 가볍게 넘겼어요. 또 다른 날에는 요가 수업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김은자 어르신,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대기실에 붙어 있는 공지문을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죠.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해 보이던 직원들의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를 피곤함과 무표정이 스치는 것을 느꼈죠. 완벽했던 골든 파라다이스의 표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식당 음식의 질 저하와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취소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골든 파라다이스의 운영은 점점 더 미심쩍은 방향으로 흘러갔죠. 처음에는 꼼꼼했던 청소는 대충 하는 신용만 하는 것 같았고, 요청했던 비품은 며칠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일이 허다했어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맞이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피곤함과 무관심만이 가득했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사무실을 찾아가도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마치 우리가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양 느껴졌죠.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요? 너무 불친절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대우가 너무 달라졌어요.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평들이 오갔어요. 처음에는 소곤거림에 불과했지만 점점 목소리는 커지고 불만의 표정은 짙어졌죠. 나 역시 가슴속에서 실망감과 함께 작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답답함이 나를 짓눌렀죠.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죠. 은자 씨, 오늘 관리사무소에 갔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괜히 바쁘다는 핑계만 대면서. 나도 그래요. 영희 씨,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우리는 함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우리는 이곳에 비싼 돈을 내고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며 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불친절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용기를 내어 직접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밝게 웃으며 나를 맞이하던 직원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의 직원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말에 직원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프로그램 취소가 잦아지는 것,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김은자 어르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내 말을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죠. 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곳은 우리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관리사무소를 나와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나와 같은 불만과 실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이전에는 로비에 모여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다들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마주쳐도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은자 씨, 요즘 기분이 어때요? 영희 할머니가 어느 날 내게 물었어요. 글쎄요. 처음에 느꼈던 그 설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어때요? 나도 그래요. 가끔은 여기 온 걸 후회하기도 해요. 영희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어요. 과연 이곳에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불안감은 나를 잠식해 들어갔어요. 골든 파라다이스에서의 날들이 이어질수록 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실망감이 뒤섞여 커져만 갔어요. 직원들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태도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수준이 되었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도 로비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도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입주민들 모두가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는 듯했죠. 이대로라면 이곳이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 그저 늙음을 기다리는 감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왁자지껄하던 평소와 달리 그날은 유독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가 식당을 감쌌어요. 모두가 지쳐 보였고 식사만 간신히 하는 분위기였죠. 그때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김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 그릇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가 좀 도와줘요. 여기저기서 놀란 비명과 함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영희 할머니가 재빨리 영호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확인했죠. 하지만 실버타운 직원들은 우왕좌왕할 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었는데 어디에도 당직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죠. 119 좀 불러요. 왜 다들 가만히 있어요? 영희 할머니의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제서야 몇몇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은 대처였죠. 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호흡도 가빠 보였어요. 나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대로라면 영호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감이 밀려왔죠. 결국 영희 할머니의 외침을 들은 다른 입주민들이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영호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어요. 약속했던 24시간 의료 지원은 허울 뿐이었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은 처참한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호 할아버지가 쓰러지던 순간과 당황하던 직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죠. 혹시라도 나나 영희 할머니 혹은 다른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온 곳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함께 거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어 있었어요. 다들 말없이 식사만 할 뿐이었죠. 영희 할머니도 깊은 시름에 잠긴 듯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녀에게 다가갔죠. 영희 씨, 어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말에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나와 같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맞아요. 은자 씨,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 비싼 돈을 내고 살고 있어요. 최소한의 안전과 존중은 보장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지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영호 할아버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였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이곳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죠. 영호 할아버지의 사건은 내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겼어요. 동시에 더 이상 이곳의 문제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을 심어주었죠. 영희 할머니와 나는 매일 밤방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골든 파라다이스의 진짜 민낯을 드러낼 수 있을까? 단순히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자 씨, 우리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선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죠.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추상적인 불만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기로 했어요. 먼저 우리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약속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입주 당시 받았던 계약서와 홍보 자료들을 꺼내놓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24시간 상주 간호사,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맞춤형 식단,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홍보 자료 속의 화려한 문구들이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 보세요. 영희 씨, 24시간 상주 간호사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영호 할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간호사는 어디에도 없었잖아요. 내가 흥분해서 손가락으로 문구를 가리키자 영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는 계약서와 실제 상황의 괴리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서비스가 약속과 달랐는지, 어떤 직원이 불친절하게 굴었는지, 식사의 질은 언제부터 나빠졌는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죠. 낡은 수첩과 몽당 연필을 들고 밤늦도록 우리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은자 씨, 저번에 식사에서 머리카락 나온 거 기억나요? 그것도 적어야 해요. 그럼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술 수업 갑자기 취소된 것도요. 대체 프로그램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혹시라도 놓칠까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빼놓지 않고 기록했어요. 이 기록들이 훗날 우리가 싸울 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증거 수집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실한 식사의 사진을 찍고 비품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은 욕실이나 청소가 덜 된 공간의 사진도 몰래 찍었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사진을 찍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조심스러웠고 또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나서기를 꺼렸죠. 하지만 영호 할아버지 사건 이후 많은 어르신들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는 용기를 내어 몇몇 믿을 만한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럽게 우리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분들도 우리의 진심과 절박함에 공감하며 동참 의사를 밝혀왔죠. 우리는 그분들의 증언을 몰래 녹음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불이익을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의 마음은 더욱 아팠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 할머니와 함께 복도를 걷던 중이었어요. 관리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대충 해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끔찍한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우리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영희 할머니의 얼굴도 나와 마찬가지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들의 무심한 한마디가 우리의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불만과 불안감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직원들의 비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나는 자식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들도 내가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강한 투지가 불타올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됐으니까요.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은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대충 해도 몰라라는 비열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분노와 함께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평생 일궈온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아침이 오자마자 나는 영희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녀 역시 나와 같은 표정이었죠. 은자 씨, 저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 우습게 보였다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요.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이곳을 떠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죠. 우리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상세한 기록들. 이제는 이것들을 들고 실버타운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입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불평과 불만을 느끼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혹은 나이가 들어서 괜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우리는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썰렁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죠. 식사를 마친 후 영희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영호 할아버지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불이익과 불편함,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영희 할머니의 옆에 서서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죠.
우리는 이곳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공감과 함께 작은 희망이 비쳤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듯한 표정의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그때 영희 할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실버타운 직원들이 우리를 기억력도 나쁜 늙은이들로 취급하며 대충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탄식과 함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수치심과 배신감이 우리 모두를 감싼 듯했어요.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정말요? 설마 그럴 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였다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사는데 이게 뭡니까? 본질적인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두의 억울함이 한데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루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우리는 로비에 다시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대의 힘이 느껴졌죠.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실버타운 측의 무책임한 운영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모두를 향해 외쳤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의 눈빛은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 우리의 힘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다음 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정식으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드디어 길고 지루했던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반격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답니다. 밤새 긴장감에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터뜨리는 날이었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그 두려움을 압도했어요. 영희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일찍 내 방으로 찾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죠. 은자 씨, 준비 다 됐어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그럼요, 영희 씨.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죠. 우리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꼼꼼하게 정리된 기록들, 부실한 서비스 현장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직원들의 비열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를 대변하고 있었죠. 이 모든 증거가 우리의 무기였어요. 오전 10시, 우리는 관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어젯밤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연대를 약속했던 다른 입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뜨거운 응원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힘내세요. 저희도 뒤에서 응원할게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발걸음에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관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아마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관리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죠.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관리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라고 말했죠. 그때 영희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계약을 해지하려는지 이 증거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이곳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관리자 앞에 펼쳐 놓았어요. 사진들, 상세한 기록들,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관리자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죠. 그의 미간에는 당혹감과 함께 낭패감마저 스쳤어요.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료들만 뒤적였어요. 나는 그런 관리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죠.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관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포기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계약 해지에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 발악처럼 던지는 그의 말에 영희 할머니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부분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이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죠. 영희 할머니의 말에 관리자는 더 이상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죠. 그는 잠시 더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와 영희 할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우리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격이 담겨 있었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인가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시는 건가요? 영희 할머니가 확인하듯 다시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약 해지 절차를 시작했어요. 퇴소 날짜, 보증금 반환, 짐 정리 기간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죠. 관리자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입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죠.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박수 소리와 응원 속에 나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답니다. 이곳에 갇혀 지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골든 파라다이스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길었던 갈등과 승리의 기억, 그리고 미지의 미래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까지. 영희 할머니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불안감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짙게 느껴졌죠. 은자 씨, 정말 떠나는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감격이 섞여 있었죠. 네, 영희 씨. 드디어 우리 삶을 되찾는 거예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둘은 함께 아파트를 구했어요. 자식들 집 근처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죠. 이사 당일 짐을 싣고 골든 파라다이스의 현관을 나서는 순간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차가운 유리문을 뒤로하고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영희 씨, 우리 해냈어요.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됐네요. 그래, 은자 씨,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새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들이 느껴졌어요. 이곳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넓은 거실에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창밖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손짓하는 듯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은자 씨,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밤에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영희 할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죠. 더 이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짐을 풀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기,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시작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그날 밤, 새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고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죠. 바로 자식들과 손주들과의 첫 가족 모임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했어요. 손주 지아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고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도 준비했죠. 영희 할머니도 옆에서 거들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은자 씨, 긴장돼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응, 조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라서.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자 손주 지아가 제일 먼저 달려와 내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아의 순수한 목소리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어서 아들 준호와 며느리, 막내딸 수연과 사위가 들어왔고 집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를 했어요. 자식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갔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잘못 판단했어요. 실버타운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준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죠. 아니야, 준호야. 너 덕분에 오히려 좋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소중한 친구도 얻었고. 나는 영희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고 영희 할머니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딸 수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자주 볼 수 있겠죠? 지아도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언제든 오렴. 할머니 집이 가까워졌으니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죠. 이곳에서의 삶은 골든 파라다이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가족이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희 할머니처럼 소중한 친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도 시작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낀답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빛날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드라마 기마라마 오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